설명해주는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안녕하세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대표님께서 규정해 주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의 모델이 뭐고 정의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익형 부동산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네.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은 거의 수익형이죠. 왜냐면 이제 부동산을 사서 네. 이걸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런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수익형 부동산인 거죠. 거주할 목적이 아닌 상태로 평생 월세만 받겠다라고 해도 주택을 사도 그건 수익형 부동산이 된다.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거의 분양받아서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약간 그런 개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분양을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판매를 하죠. 그죠? 그러면은 분양받아서 혹시 투자 성공한 사례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투자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투자 성공의 개념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네. 근데 대부분 투자 상품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수익형 부동산을 사면 나의 노후 생활 나머지 반평생을 평생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시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사셨다고 하면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전 못 봤습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게 일시적인 거지 앞으로 그 수익이 어떻게 변동이 올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네. 상가나 호텔, 오피스텔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분양 받으시면서 대부분 계약을 하시는데 대부분 분양 그 홍보하는 업체에서 확정 수익률 몇 프로 딱 찍어주는 게 이게 평생 보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거를 혹해서 사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분양 홍보사가 좀 과대 과장 광고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뭐 과대 광고다, 허위 광고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일단은 분양 광고는 광고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여기서 어느 부분까지는 팩트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상되는 수치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뇌피셜이다라고 네. 구분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그 자극적인 단어에 많이 현혹돼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10% 확정, 10% 보장. 그 수익률에 대한 거를 어떻게 자기들이 딱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사실. 그렇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 그냥 홍보사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틀린 말이겠어? 이런 생각하시면서 막 엄청 큰 돈을 한꺼번에 몰아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투자 계약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예를 들어 그 현장 같은 것까지 다 답사 다녀보시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모델하우스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상담사하고 상담하시는 게 다죠. 실제 방문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네.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는 안 그래요? 해외는 거의 후분양이에요. 선분양제도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럼 다 지어지고 다 지어진 후에 분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선분양제로 이제 올라가는 분양형 건물들은 대출이 많아요. 대출을 먼저 대출 어마어마한 대출을 끼고 이걸 이제 짓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비용들이 분양 가격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그 돈을 다 내주시는 거네요. 야, 참. 어떻게 그러면은 또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분양 회사나 이게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거 하는 회사들은 홍보나 광고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 하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아니요, 과하거나 터무니없다기보다도 일단은 이제 그분들이 분양을 하는 방식인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팩트고 네. 어디까지가 예상 수치를 제시한 것인지 이거 알 수 없는 게 선분양지이기 때문에 이 호텔이나 오피스텔을 지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나고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예상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예상을 믿고 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상을 검증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이거를 보증을 못 하잖아요.
일단은 확정 수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호텔이나 오피스텔을 이제 투자하겠다 그러면 확정 수익 1년 동안 뭐 10%, 20% 요즘은 좀 내려갔더라고요. 뭐 6%, 4%대도 있는데 이 확정 수익은 내가 투자한 상품 호텔이나 오피스텔이 마이너스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 손실을 보더라도 받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확정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아 내가 산 호텔이나 오피스텔이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돈이 있으셔서 내 잉여 자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신데 네. 대부분 이제 분양을 받으시면 대출을 유도를 해요. 1억에 세 채 그렇죠. 구매 가능하다 이런 광고가 그렇죠. 그런 거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광고는 부동산 소액 투자라고 하면서 네. 한 채에 막 1억이 넘거든요. 근데 아 내가 자본이 1억이 있어야 해서 1억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유도를 해요. 아 이거 대출이 60% 혹은 70% 나옵니다. 1억이면 세 채까지 살 수 있어요. 채당 3천만 원 내 돈이 들어가고 네. 대출 7천만 원 받아서 1억짜리 세 채를 사고도 1천만 원이 남아요. 그러네. 되게 잘 산 것 같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이 또 남네요. 그렇죠. 1천만 원이 남아요.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초기 운영사하고 계약하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확정 수익 뭐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확정 수익이 지급되고 이 확정 수익하고 별개로 운영사하고 또 계약을 해요. 위탁 운영 계약 몇 년 동안 뭐 수익률 몇 %, 위탁 운영 수수료 몇 %, 뭐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네. 계약을 하는데 수익률이 지급되는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기준이 실제 투입한 자기 자본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계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사신 분이 네. 내 돈 9천만 원에 대해서만 수익률을 받고 나머지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수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거 제가 대표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알고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7천만 원은 어디서 난 돈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거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실적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시죠. 물어보는 사항만 대답해 주시면 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굳이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피해 보시고 나서는 그때 가서 막 이 계약서 내용이 어쩌고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억이 넘는 계약을 하시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지도 않고 궁금한 내용 확인도 안 한 채로 덜컥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분양사 얘기하고 실제 받는 수익률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 계약은 사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분들 이제 제가 여쭤보면 본인들이 어떤 상품을 샀는지 전혀 모르세요. 조금만 확인해보고 수익률 같은 거는 직접 한번 알아보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운영사가 이게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분양가가 좀 봐야 애초에 되나요?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시행사도 있고 네. 문제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좀 확인은 해봐라 하는 어떤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게 몇 가지 정도는 팁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어떤 분양 광고에서 여기서 팩트가 뭐고 얘들이 예상 수치를 내놓는 뇌피셜이 뭔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호텔이 한참 유행할 때는 네. 분양형 호텔 분양 광고에 호텔이기 때문에 모텔보다 수익이 뭐 2배, 3배 높다 수익률이.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뭐 10%대이다 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근거를 그럼 물어보는 사람은 없나요? 분양받으러 가서? 그러니까 이게 왜 10%나 나올 수 있고 왜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안 가지세요. 그 의문을 갖는 시기는 언제냐면 구매하시고 확정 수익 지급이 다 끝나고 실제 수익률을 받고 계시는데 손실이 나실 때.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목적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최종적으로 네, 그러면 네.
내가 사는 상품에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정도는 아셔야죠. 수익의 그 발생 근거, 그렇죠. 수익 구조를 아셔야 돼요.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 네.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어떤 어디 오피스에 사야 장사 잘 되냐, 아니 어디 오피스에 사야 공실률 없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죠. 어느 호텔 분양 받아야, 어느 지역에 있는 호텔 분양 받아야 여기가 매일 계속 그 공실 없이 돌아가느냐, 뭐 이런 거 사실 제일 관심 있어 하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그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상품이 오피스텔이다 네. 라고 하시면 오피스텔은 주 수입원이 임대 수익이잖아요. 월세. 그렇죠. 월세. 그러면 오피스텔을 찾는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짓는 오피스텔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호텔 같은 경우는 누가 임대 계약을 해서 뭐 임차해서 뭐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는 관광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변에 호텔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올 만한 시설이 있는 곳, 그런 지역이 제일 잘 되겠죠. 아, 어디 호텔이, 어떤 오피스텔이 수익이 제일 잘 나요, 많이 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상품은 오피스텔인데 네. 오피스텔은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이 잘 되지 않을까요? 라고 본인이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산 위에 아무것도 없는 산 중턱에 지은 호텔이나 오피스텔을 구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딴 소리 하는 건데 네. 거기에 산 중턱에 지으시는 분들은, 그럼 거기를 분양하고 지으시는 분들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양을 하시는 걸까요? 아, 분양의 목적은 투자자하고 완전 반대되는 목적이죠. 투자자들은 싸게 사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상품을 사셔야 되는데, 네. 분양의 목적은 비싸게 많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비싸게 많이 팔아야 되는 게 분양 회사의 그쵸. 목적이고, 당연한 소리긴 한데 이게 그렇죠. 그렇죠.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왜 분양하는 광고를 그렇게 믿고 사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결국 분양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네. 분양사가 하는 말을 100% 믿지 말라는 거죠. 100% 믿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이 물어보세요. 수익에 대한 근거를 그쵸. 꼼꼼히 따져봐라. 이게 왜 수익이 이렇게 돼요? 이 상품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용객은 누구예요? 네. 본인이 납득할 수 있으면 투자하시는 거죠. 근데 본인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률을 뻥튀기 해놨는데 그걸 보고 이걸 분양을 받으시면,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렇죠. 투자자 본인한테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수익률의 근거도 꼼꼼히 따져봤고, 네. 그 오피스텔의 수익, 내가 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그 근거도 확실히 정립이 되신 분이 그렇죠. 투자를 할 때,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내 돈으로 들어가느냐, 대출을 받느냐, 뭐 대출과 내 자본을 섞어서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수익률도 사실 분양회사가 계산해 주지는 않죠. 네, 그럼 본인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분양회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회사는 비싸게 빨리 파는 게 목적인데, 네. 투자를 하게, 계약을 하게 만들려면 어쨌든 대출 비중에 따른, 현금 비중에 따른 수익률이랑 뭐 손실률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줘서 보고를 해줘야 될 텐데. 그게 투자자분들께서 그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분양사는 시행사가 판매하는 판매 위탁을 받은 그냥 대행사예요. 판매 대행사. 예. 판매 대행사. 네, 그렇기 때문에 분양사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럼 분양사는 말 그대로 그냥 다리만 놓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광고 홍보 대행사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럼 분양사에서 그 나와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전문가는 아닌 거네요? 광고 홍보의 전문가지, 네. 호텔을 많이 분양을 해봤다고 해서 호텔 전문가가 아니에요. 보고서랑 수익률을 토대로 설명해주는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투자하실 분들이 신규 분양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수익형 상품인데도 저는 오히려 운영을 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품이 좀 빠지니까. 그렇죠. 이미 거품이
끼어 있는 가격에 사신 분들이 네. 손실은 다 보셨어요. 고점에 물리신 분이.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아 내가 산 상품이 그 가격이 아니었구나. 저분도 코인 고점에 물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부동산이잖아요. 네. 팔 수가 없어서 본인이 계속 토해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뭐 계속 운영 유지 비용 같은 그렇죠. 것들.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이자라든지 이런 게 계속 발생하니까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을 샀는데 돈을 계속 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마이너스 수익형 어이없는 부동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손실을 보는 게 그 대부분 분양 때문인 가능성이 사실 높겠네요. 대체로 원래 분양했던 거를 다시 매매를 좀 낮은 가격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보다는 실제로 분양 받으신 분들이 보통 수익형 투자 부동산 같은 것들에 대한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분양 받기 전에 정말 조심하시고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아는 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되게 충동적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도대체 목돈을 충동적으로 어떻게 쓰지? 나는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수익형 부동산들 중에서 좀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수익형 부동산 모델들을 좀 더 검토해서 저희 박경 대표님이랑 다시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